이곳의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대학 운동부의 학생 선수들이 뜨겁게 불태우는 열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더 빛이 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응원합니다. 네, 2021 쿠스프 학생 선수 두드림 프로젝트 Do Dream With You. 네, 지금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대학 스포츠협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쿠스프는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사관리 지원을 통해서 쿠스프 학생 선수 두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쿠스프에서 진행하는 학생 선수 학습권과 또 학사관리 지원 관련 사업 연구의 최종 결과를 쿠스프 회원대학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되겠는데요. 쿠스프는 2010년 창립 이래로 학생 선수 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학사관리 지원을 통해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전인적 스포츠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쿠스프 대학 스포츠 U리그 운영을 통해서 학생 선수의 정규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학생 선수의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유도하고자 최저 학력 기준인 C0 룰을 도입해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 선수 학업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진천 선수촌에서는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후에 이 진천 선수촌에 입촌을 해서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 국가대표 대학 학생 선수들을 위해서 교수가 직접 이 선수촌에 찾아가 수업을 제공하고 또 수업을 받은 학생 선수들이 소속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이동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국가대표, 선수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오직 운동만 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는데요. 지금은 훈련뿐만이 아니라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소홀히지 않는 공부도 운동도 국가대표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선수들이 훈련과 함께 수업도 들을 수 있는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 2017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로 4년 차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현 시점의 이동 수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캠퍼스 내에 대학 학생 선수들 사이에 아주 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학사관리 지원 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학생 선수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전국 규모 대학 축구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한 한 대학교에서 이 학생 선수들이 튜터와 튜티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재능을 교류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살아있는 현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공부하는 학생 선수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10개 대학이 다양한 형태로 학생 선수 학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생생한 현장의 학사 관리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튜터링 모델을 토대로 각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이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학생들이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또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실질적인 학사 관리 지원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서 쿠스프는 학년별 맞춤별 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체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사업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쿠스프 회원대학과 공유하고 또 나아가서 향후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바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대학 스포츠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 후원하는 2021 쿠스프 학생선수 두드림 프로젝트 두드림 with you 본격적으로 온라인 생중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본 프로그램은 모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주제는 공부도 운동도 국가대표인데요. 국가대표 학생선수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용역 책임자인 한국체육대학교 조준우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발표를 들으신 후에 이 쿠스프 학사 운영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발표 내용과 관련한 토의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발표 바로 시작합니다. 공부도 운동도 국가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학생선수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한국체육대학교 조준호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쿠스프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각 대학 관계자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좀 푸는 의미에서 인트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열리는 유무에 대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도쿄올림픽은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1964년도에도 도쿄올림픽이 열렸었는데요. 도쿄올림픽 당시에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선수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인 성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침대만 과학이 아니구나, 스포츠도 과학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관식 장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태능 선수촌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합숙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스포츠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어떻게 보면 전초기지 역할을 태능 선수촌이 근 60년 가량 맡아 왔었는데요. 2017년에 진천 선수촌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됐습니다. 진천 선수촌 시대를 열게 됨과 동시에 요즘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학업 폭력이나 인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진천 선수촌은 김유신 장군의 고향입니다. 화랑들이 놀던 터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1400여 년 전에 신라 화랑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라 화랑들이 가장 강력하게 강조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올바른 행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리를 강조를 했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폭이나 인성 등의 어떤 지혜로운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화랑의 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학습권, 오늘 이 자리가 그 지혜를 갈구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결과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중간 보고를 통해 다양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지급 결과 보고에서는 서론과 간략한 이 본 과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에 목적을 두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 보고 5가지를 중심으로 핵심 사항을 전달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제언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과업의 필요성입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쿠스프는 2010년 6월 창립 이래 대학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 정상화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 선수 양성을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스프는 2017년 5월 고등교육법 제14조 2 신설에 의거하여 2017년 2학기 선수촌 내 이동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체육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서 교육부 승인을 통해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을 1기와 2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기는 2017년 2학기부터 2년간 그리고 다시 2019년 2학기부터 2년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많은 변화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며 학습권 보장을 위해 활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대표 학생 선수들에게 다가가기는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엔 1학기라고 되어 있지만 총 2년 동안 운영을 이동 수업 운영해 본 결과 총 학점 취득자는 82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보통 20명꼴의 학생들이 국가대표 학생 선수들이 직접 수업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쿠스프와 저희 주관대학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를 했고요.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간다라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는 또 다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 2학기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19로 2020년도 1학기부터는 교육과정 변화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로 약 1년가량 운영을 해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발전 방향 정립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스프와 저희 주관대학 한국체육대학교는 비효율을 효율로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이동 수업에서 원하는 최적화된 내용들을 찾기 위해 꾸준히 변화에 맞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목적입니다. 운영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해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수강 신청 학점 인정 현황 그리고 소속 대학 및 종목 현황 관련자 만족도 실효성 확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과연 온라인 수업이 가능성 있는가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본 과업의 목적이었습니다. 본 과업을 살펴보기 위해 쿠스프와 저희 주관대학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용을 설명해드리기 이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이동수업 교육과정이 2년 1기를 운영을 해보다가 좀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변화를 통해 국가대표 학생 선수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편의 혜택을 줘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2019년 2학기부터는 새롭게 교육과정을 이렇게 편성을 바꿨습니다. 교과목 수강 인원도 4명 미만 폐강이었지만 2명으로 최대 10학점이었지만 최대 20학점으로
최대 과목도 14과목에서 20과목으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학생 선수들에게 힘들었던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강의를 하고 토요일 날 거의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풀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여기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힘들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외박을 나가는데 이 이동 수업이 조금이나마 불편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변화를 줘서 20과목, 20학점 그리고 수목금, 토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부담을 최대한 덜면서 수업 과정을 변화시켰습니다. 과업의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선행 연구, 정책 동향 등의 연구를 통해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2019년 2학기부터 2020년 2학기까지 본 가업에 수강한 학생 선수들을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지 조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층 면담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보다 지혜로운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고 그 대표적으로 수학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변화를 보여주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총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2학기에 총 전공 4과목, 교양 2과목이 개설이 됐습니다. 총 6과목이 개설이 됐고요. 이 부분에는 여러 대학 선수들이 수업을 들었는데요. 총 9개 대학, 9개 종목, 23명의 선수가 수강 신청을 했고요. 최종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은 총 18명이었습니다. 한 5분 정도가 수강 학점 취득을 못하게 됐네요. 그렇다면 2019년 현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는 총 34명이 수강해서 20명이 학점을 취득을 했습니다. 총 59%가 학위를 취득했고요. 11개 대학 10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2학기 때는 총 23명이 수강해서 18명이 학점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대학은 약간 줄긴 했지만요. 9개 대학, 9개 종목의 학생들이 수강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을 총 분석을 해보면 총 57명의 학생 중 38명의 학생들이 학점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67%인데 생각보다 높지 않구나라는 현황을 아마 단박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교수님들이 까다롭게 하거나 힘들게 해서 그랬던 게 절대 아니고요. 시합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개인적 사유로 출석률이 안 됐기 때문에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교수자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난리를 칠 때입니다. 그때 이 온라인 이동 수업도 약간 뒤로 밀려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동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1학기 때는 전공 과목 5과목, 교양 과목 5과목, 총 10과목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총 전공 10과목, 교양 7과목에서 17과목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거의 개설된 대부분의 강의가 개설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과 2020년의 소속대학 현황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2019년에는 12개 대학 그리고 14종목 57명이 수강을 해서 38명이 학점을 취득을 했는데요. 몇 학년, 1학년은 거의 한 40명 정도 이렇게 됐고요. 2학년도 꽤 많이, 그리고 4학년들이 이제 학점이 부족해서인지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로 들어오면서 대학 수는 약간 줄었습니다. 7개 대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1기 때 한 학기에 거의 20명 정도가 학점을 취득했다. 그래서 한 82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0년에는 한 학기에 거의 뭐 그 2020년 1년에 110명이 수업을 들었고요. 110명이 이상 없이 전부 다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형평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학기 때는 44명이 수강해서 44명이 학점을 취득했고요. 중간보고 때는 66명이 수강 신청을 해서 59명이 들었고 7명이 학점 취득을 못했었는데 얼마 전에 수업이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00% 66명의 학생들이 100% 학점을 취득하는, 그래서 결국 2020년 1학기와 2학기 때는 전원 110명 중 110명이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대단히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동수업 온라인 기반 원격 수업 가능성을 잠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9년 국내 4년제 대학의 온라인 기반 수업은 1%에 불과했습니다. 99%는 다 직접 학교에 가서 대면 수업이 핵심을 이뤘었죠. 그러다가 2020년 1학기에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우리 교육계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지만 또 변화에 적응하는 게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다수의 문제를 야기하긴 하나 보완 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현 교육부 정책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것은 이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미래학교 원격 수업의 질 제고에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은 교수와 학생이 서로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중간, 기말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과 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 수업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이전엔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 조약 이런 것들이 어렵게 작용을 했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2018년 10월에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교육부는 국내 대학 전 과목 온라인 원격 수업을 시작을 해서 저희 학교도 한국체육대학이라고 말씀을 늘 드렸었는데 학생들끼리는 한국체육사이버대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과목이 온라인 원격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격 대학 교과목 수업 제한 철폐됐고요. 원격 수업 인프라 구축, 재정, 예산 지원, 강의 평가도 2회 이상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조약들이 붙으면서 더욱더 원격 수업을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 핵심은 단언컨대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노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또다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9일에 교육부의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이 펼쳐집니다. 대학의 원격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강의평가 2회 이상, 외부 콘텐츠 기준 마련, 원격 수업관리위원회 등을 운영, 그리고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 교육부는 많은 노력 등을 통해 원격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우리 이동 수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개설학점이 총학점이 20% 이내가 아니라 이제 자율에 맡기게 되고요. 이수 가능 학점도 학부 자율, 대학원 20% 이내가 아니라 자율로 맡기게 되고요. 운영 근거도 학칙에 따라서 보다 충분한 원격 수업의 자율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제 원격 수업이 곧 미래 한국 원격 교육의 핵심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기반 원격 수업의 가능성은 이동 수업도 교육부의 미래 교육 활성화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매뉴얼을 구축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은 서로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장애를 해결해주는 최적화된 수업, 그래서 이 수업이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루어진다면 한국형 원격 수업에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제적 정책 과정의 시행, 교육 시스템의 혁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수업은 그들의 니즈에 맞게 적극 수용하고 교육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이동 수업의 온라인 원격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문지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요 옆에 보이시는 그 내용에 맞추어서 학생 선수 80명에게 직접 거의 대부분 참가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학교의 선수로는 한국제대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47명으로 근 60% 가까이 나타났고요. 종목으로는 단체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영, 수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수업을 듣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동 수업의 만족도는 우리 학생 선수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결과를 후하게 준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요.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만점에 4.45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 다 높았지만 그냥 요 높은 것들 가운데 조금 낮았던 게 뭐냐? 그게 이제 바로 의사소통 부분이었습니다. 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즉각 손을 들고 질문을 통해 무언가 답변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온라인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쉽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거의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온라인 녹화 수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학생 선수들은 어떻게 수업을 들었냐? 집에서 저녁에 노트북을 듣고 수강하는 게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강의로 수강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괜찮았느냐라는 물음에도 매우 그렇다, 괜찮다. 학생 선수들도 나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요. 수업 장소 찾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질문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수업 장소 잘 찾아서 한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비대면 형태로 진행됐다고 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고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으로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형태를 수강하는 데 있어 물리적 어려움도 크게 없었고요. 향후 원하는 이동 수업의 형태는 온라인 녹화 수업과 줌 등을 통한 실시간 수업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녹화 수업이 다음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온라인 녹화 수업과 현장 대면 수업의 혼합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정말 비효율에서 효율, 최적화되는 방안은 쿠스프와 주간대학이 계속해서 찾아가야 할 그런 하나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동 수업에서 듣고 싶은 과목은 전공 과목을 가장 많이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생들이 장소의 구분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 정말 좋았고, 그리고 온라인 녹화 수업과 현장 대면 수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층 면담을 통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학생 선수, 전담 직원, 그리고 전문가 토론을 해봤었는데요. 긍정의 반응은 국가대표 학생 선수들에게 최적화된 수업이라는 거고요. 골프부의 수강 신청, 맞춤 수업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온라인 수업은 집중력에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려사항으로는 좀 녹화 영상으로 언제든 들을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리고 계속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도 학업도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점으로는 좀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교나 튜터 등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담 직원과의 면담에 있어서는 타대학, 타종목과의 학생 간 교류에 강점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이고요. 멘토링과 은퇴 선수 지원 프로그램 등 타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게 기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다. 약점으로는 4주 집중 운영으로 학습이 좀 부담된다. 위협으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이 굉장히 어렵다.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토론을 통한 수업 분석에는 네, 잠깐 넘어갔는데요. 토론 프로그램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효성 검증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을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원격 수업은 학생 선수의 능동적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상을 형성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학생 선수 수업권 보장을 목적으로 이동 수업의 목적과 정말 원격 수업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줌 수업과 온라인 수업 함께하고 그리고 2회 이상 강의 평가와 온라인 교육 역량 강화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 실효성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검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보고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오늘도 학생 선수에게 국가대표라는 책임과 학생이라는 의무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 수업이 그들의 학습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노력, 효율적 원격 수업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언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과 일부 중복되기도 하는데요. 집중력의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보충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동수업 운영위원회를 조직했으면 좋겠고, 국가대표 학생선수 진천선수촌 이동수업에서 국가대표 학습 플랫폼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니폼의 의미인데요.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태극기가 앞에 있고 소속이 앞에 있고 이름이 뒤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뒤에 있는 이름보다 앞에 있는 소속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애국심 하나로 국가대표 학생 선수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동 수업이 거기에 조금이나마 효율적인 방안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의 투사 같은 국가대표 선수도 소중한 학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가대표 학생 선수와 저희 모두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준호 교수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였는데요. 감동적인 메시지로 발표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교육 환경에 정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의 운영 실태와 성과 분석 잘 해주셨고요. 여기에 뭐 약점, 강점, 기회, 그리고 위기, 위협 요소까지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 잘 짚어주셨습니다. 조준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의 발표를 마치고요.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쿠스프 학사 운영위원들 모시고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토의를 위해서 세 분의 운영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경 쿠스프 학사 운영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진우 쿠스프 학사 운영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스프 학사 운영위원회 황승현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가대표 학생 선수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 관련 토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분들별로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또 의견을 주실 텐데요.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발표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진경 위원님부터 좀 질문을 해 주실까요? 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 이동 수업을 온라인 원격으로 시행할 때 교육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교육 현장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가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원격 수업이 오히려 강의자와 학생 선수 간 수업 효과를 떨어뜨리는 여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격 수업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수 학습자 간 의사소통이 미비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그냥 그 내용 자체가 다른 만족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여도 역시 원격 수업에서 굉장히 확실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홍보 역시 쿠스프와 주간대학이 확실하게 잘 노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격 수업 시 문제점에 대한 심도 깊은 해결 방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과정과 인프라 여러 가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교사의 질은, 교수의 질은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과목 등이 개설이 됐을 때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맡아주는, 그래서 전공이면 전공, 교양이면 교양, 그 수업을 최고 전문가들이 맡아서 수업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최고의 열정과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들이 또한 매우 중요한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과 기자재 활용은 부가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비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보다 심도 깊은 해결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부터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위원님 질문 하나 더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네. 이동 수업의 원격 수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관련은 무엇이며 또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원격 수업의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2020년 9월 3일 저희 학교는 방송통신대학과 교류협약을 맺음으로써 시설물 상호 이용 및 콘텐츠 공동 제작 등을 협의하여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작은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가대표 학생 선수들도 굉장히 유튜브나 SNS에 길들여져 있는 세대들입니다. 거기에 완벽하게 눈높이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전공과 교양 교수님들의 열정이라면 충분히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굉장히 크게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선 답변과 좀 비슷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쿠스프와 주간대학 저희 한국치대는 2019년 2학기 교육과정 변화 그리고 2020년 온라인 변화 등이 말씀 주신 과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봐 주신다면 더 긍정적인 변화가 되도록 학생 선수와 함께 꾸준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 학습 모델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녹화와 온라인 실시간 강의 등이 최적화되는 그 과정은 분명히 쿠스프와 주간대학이 함께 풀어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과 답변 들어봤습니다. 박진경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원격 수업의 한계점,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고요. 또 원격 수업의 효용성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또 발표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녹화 또 온라인 실시간 이 혼합 교육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쿠스프와 한국제대 그리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진경 학사 운영위원님께서 발표를 들으시고 질문과 의견을 주셨고요. 정진욱 위원님께도 좀 질문을 부탁드려 볼게요.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진천 선수촌에서 어쨌든 이동 수업을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지도자분들의 그 도움이 없이는 운영하는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어떠셨는지 또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선수촌에 있는 학생들이 지도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마음껏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대면 수업이 지도자의 어떤 그 역할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를 했다고 하면 원격 수업은 이 주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학생 선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학생 선수 의지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골프부 같은 경우에는 진천 선수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구기 종목은 단체 응집력에 혹시라도 영향을 미칠까 해서 그런 내용 등을 대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라는, 그래서 그들의 권리인 학습권, 그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동 수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도자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동 수업은 계속 홍보를 하고요. 현장 지도자 선생님들께 협조를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 수업의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무엇보다 지도자 선생님들의 협조가 또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저 다음 질문은 이제 결과를 보니까 어쨌든 원격 수업의 만족도가 엄청 높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음 학기에 당장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바로 원격 수업이 혹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일에 다시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또 학생 선수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원격 수업을 촉진하긴 했지만 만약에 국가 면역이 생겨서 원격 수업이 나중에 가면 다시 대면 수업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저도 하고는 있는데요. 연구자격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수업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서 시행된 조치입니다. 이에 맞는 최적화된 수업이 저는 원격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원격 수업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격 수업은 수업을 듣는 주체의 결정권자를 바꿔버립니다. 지도자에서 학생 선수로 바꾸기 때문에 결국 대면과 비대면이 일부 혼합되어 최적화된 수업을 찾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원격 수업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는, 그래서 이 내용은 쿠스프와 주간대학이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상상을 좀 자주 해보는데요. 원격 수업의 장점은 워낙 또 빨리 우리가 이해를 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에 또 혼합된 수업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진우 학사운영위원님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주시겠어요? 네. 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이 많아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과제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강의자로도 직접 참여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중에서 이제 우수 사례나 아니면 굉장히 보람을 좀 많이 느끼신 사례가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진천에 들어오지 않는 골프부 같은 경우에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도자분을 통해서 골프부가 들어오게 됐거든요. 이렇게 좋은 수업이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 수구하는 친구들이 자기 친구, 우리 다단계도 아닌데 친구를 한 명 더 데리고 오고 2명을 데리고 오고 3명을 데리고 왔다는 교수님 수업이 너무 좋아서 데리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학생은 학교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이동 수업으로 수업을 들었었는데 또다시 수업을 들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학교를 편입해가지고 다시 국가대표가 돼서 왔다 그러는데 그때 교수님 수업 다시 한번 꼭 듣고 싶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본 학생 선수는 있어도 한 번 들은 학생 선수는 없다라는 표현으로 본 답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조준호 교수님 너무나 센스 있는 답변이셨습니다. 이동 수업 정말 매력이 많네요. 자, 안 들어본 학생 선수는 있어도 한 번 듣고 또 안 듣는 그런 학생 선수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센스 있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황승현 위원님께 질문과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교과목들 중에 그 진천소초에서 운영하게 되는 개설 과목들이 어떤 배경에서 선택되었는지 조금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예, 황승현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개설 과목은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쿠스프 학사위원회의 의견과 한국체대 교목과 협의로 체육학과 기초과목, 체육지도사, 자격증 과목, 교양 과목 등으로 최종 선정이 됩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이동수업 운영 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체육특기자 특성화 학과 등 교육과정을 대표적으로 단국대, 용인대, 고려대, 한국체대 등 여러 국가대표 소속 대학의 교육과정을 적극 검토하였고요. 특히 고려대학교의 경우 투트랙 학업 지원 시스템, 용인대학교 학생 선수 학업 이수 분석, 한국체대 체육 특기자 분석, 단국대학교 체육 특기자 분석 등을 토대로 개설 과목을 계속적으로 변화와 핵심에 맞추어 수업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설 과목 학생들의 요구, 관심에 따라서 개설이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좋은 질문과 답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주시죠. 네, 두 번째 궁금한 사항은 이제 수업 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특수성 때문에 주당 수업 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주당 수업 시간이 많음으로써 생기는 선수들의 수업 태도랑 또는 집중력 등의 어떤 문제점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 1기 때 출범할 때 최대한 들을 수 있는 과목이 한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3학점짜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한 달 이내에 이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몰아서 수업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2기 때는 2학점으로 전부 다 편성을 했고요. 최대 들을 수 있는 학점은 이제 4학점까지 두 과목까지 가능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배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1기 때보다 2기 때 굉장히 잘했고요. 학생들 수업 듣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도 1기 때보다는 2기 때 수업의 태도나 집중도는 훨씬 더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그 학점 인정 또는 학점 부여에 관한 사항인데요. 각각 다른 교과 과목들이 존재하여서 혹시라도 그 학점 부여하는 것에 차별성이 있었는지, 어떤 동일한 기준이 있었는지, 또 하나는 출결 이외에 어떤 그 시험이라든지 과제 등등의 학업 활동들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교수님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가의 기준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지침을 그대로 따릅니다. 학교에서 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15주 수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출석, 중간, 기말, 과제, 발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의 재량껏 이루어지긴 하지만 기말고사와 그 편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아주 충실하게 수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시간 그리고 학점 그리고 참여도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조준호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또 이회 위원님께서 디테일한 질문 주셔서 이해도가 훨씬 쉬웠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들입니다. 선수이기 전에 학생들이고 또 이 학습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마련된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 201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개편된 교육과정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운영 실태 그리고 성과 보고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향후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방식의 교육 방식이 잘 어울리고 또 도움이 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발표 주제 그리고 토의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이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요. 3시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위한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지금부터 새롭게 단장한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을 소개합니다. 대학 재학 중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진천 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하는 학생 선수가 선수촌 내에서 학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은 2017년 5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2가 신설되면서 2017년 8월 교육부의 승인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통해 2017년 2학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은 진천 선수촌 내에서 학업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선수촌 내 이동 수업 수강을 통해 소속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한체육회, 한국체육대학교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운영된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을 통해 국가대표 학생 선수 총 98명이 수강하였고 총 17개 대학의 학생 선수 82명이 학점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는 국가대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점 취득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새로운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이 운영됩니다. 총 20개 과목으로 운영되는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은 월 단위 집중 수업 형태로 진행됩니다. 월별로 개설되는 2학점짜리 전공과 교양 과목은 2명 이상의 학생 선수가 수강 신청을 하면 수업이 개설됩니다. 학생 선수는 수, 목,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시간을 활용하여 매달 2개 강의를 수강하며 4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새롭게 추가된 계절학기를 통해 최대 2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국가대표 학생 선수는 이동 수업을 통해 1학기에 최대 20학점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학생 선수들은 월별 강의 운영 교과목을 확인한 다음 수강 희망 과목을 선택하고 소속 대학의 학점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 신청 제출 문서는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 행정실에 방문하거나 한국체육대학교 수업학적팀에 팩스로 제출한 후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촌 입퇴촌 일정 변경으로 인한 수강 취소는 한국체육대학교 수업학적팀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을 수강하는 국가대표 학생 선수의 소속 대학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 참가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해당 국가대표 학생 선수의 이동 수업 취득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 내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선수촌 내에서도 소속 국가대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선수촌 내에 입촌한 국가대표 지도자분들께서는 소속 학생 선수들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여 두 분야에서 모두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에 대한 안내와 참가를 독려해 주시고 이동 수업 운영일에는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운동도 국가대표인 학생 선수들을 위한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을 통해 국가대표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사 관리 지원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대학운동부의 학생 선수들이 뜨겁게 불태우는 열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더 빛이 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응원합니다. 네, 2021 쿠스프 학생 선수 두드림 프로젝트 2부 순서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휴식 잘 취하고 오셨죠? 2부에도 유익한 강연 그리고 토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 순서 이 주제는요 학생 선수 두드림입니다. 대학 스포츠 학사 관리 지원 프로그램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도출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국대학교 정진우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2부 역시 1부와 마찬가지로 발표를 들으신 후에 쿠스프 학사 운영위원 세 분과 함께 발표에 대한 내용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부 발표 학생 선수 두드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스포츠 학사관리 지원 프로그램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도출 연구를 발표하게 된 동국대학교 정진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쿠스프 관계자 여러분과 회원대학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편 이렇게 화려하게 결과 보고서 발표를 준비해 주신 걸 보고 쿠스프에서 이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부담을 팍팍 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연구 개요, 학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우수 사례, 학년별 맞춤형 학사 지원 프로그램 해외 사례, 그리고 학년별 맞춤형 학사 지원 프로그램 구성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사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학사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사 지원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도출을 하고 앞으로 이 학사 관리 지원 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이 저희의 필요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됐고 이것이 학생 선수들에게 특화된 학년별 학사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목표는 대학 학생 선수들의 학습 및 대학생활 역량 향상을 위한 학년별 맞춤형 학사관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사실 사업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가 문제점을 좀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추진을 해서 어쨌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1차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대학 스포츠 학사관리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현황을 먼저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 저희가 운영 실태 및 현황 분석에서는 대학의 운영 항목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학사관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및 운영자 대상 현황하고 요구를 조사하고 운영 실태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대학별 상황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년별 맞춤형 학사 지원 프로그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연구의 추진 및 방향 설정을 위해서 학술적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학생 선수 대상의 학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주요 주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그리고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에서 일단 저희가 그 연구의 방향성과 그 국내외 연구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그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외 해외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항목들을 조사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항목 도출을 하는 방법을 문헌 조사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층 면담은 저희가 대학 스포츠 학사관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 대학의 운영자 그리고 참여 학생 그래서 뭐 전체 3개 대학의 6명 그리고 학생 선수 같은 경우는 12명 그리고 운동부를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 등을 모두 그리고 해외 대학의 그 담당자분을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저희가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고 효과성,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대학 학생 선수의 수요를 파악하고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회의는 저희가 스포츠 관련 정책 및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가를 활용해서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방향성 도출을 하였고 저희 쿠스프 학사관리위원회 대상으로도 저희가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일단 우수 사례의 현황 조사를 할 때 항목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문헌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 모델, 사업 목적, 사업 주체,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운영 횟수, 그다음에 튜터, 튜티, 멘토의 선발 기준과 구성, 그다음에 참여 인원, 사업 성과, 학업 성취도, 만족도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에는 5개 대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 모델이 그 전문 튜터링은 전문 강사분들이 학생 선수에게 이제 뭐 공부를 가르쳐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 튜터링은 같은 학생들이 그 학생한테 저희 학생 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그리고 더블 튜터링은 일반 학생들은 학생 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저희 학생 선수들은 일반 학생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의 유형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팀 튜터링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들이 가르쳐주는 경우인데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생과 팀 튜터링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의 결과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목적이 그 학사관리 지원 프로그램의 참가 학교 모두 학생 선수들의 학업 수행 능력 및 성취도 향상이 사실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 대학 314명이 참여를 하였고 저희가 보는 사업 성과는 학생 선수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새롭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되었고 관계적인 측면과 자신의 학업 소양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의 기회 제공, 그다음에 스스로 학점 관리 및 새로운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능성을 제고하고 자존감 향상 및 소극적인 태도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그런 성과를 얻었고요. 어쨌든 모든 학교에서 만족도는 4.0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보시면 2019년도에 비해서 한 5개 대학이 더 참여하게 돼서 총 10개 대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그 분석 틀로 저희가 이제 학교별 분석을 했고요. 이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본 결과는 어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들이 더 많은 좀 고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도 약간씩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학습 튜터링, 팀 튜터링 그리고 그 더블 튜터링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그 학교에 맞게 적응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10개 대학 저희 총 517명이 참가를 했고 그 19년도에 비해서 조금 볼 수 있는 차이는 뭐였냐면 한 19년도까지는 약간 학생들의 학업 성취, 그러니까 성적이 C0를 넘기게 하는데 좀 초점이 있었다고 하면 2020년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도 C0는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학교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성과가 어쨌든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자존감, 관계적인 측면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엑셀이나 PPT,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다루기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관심이 되게 높아졌고,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수업 태도나 참여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고, 능동적으로 시간 관리도 좀 할 수 있고,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격증이나 취업에 대한 준비와 진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참여한 학교의 만족도가 4.0 이상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학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좀 더 우수한 사례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 선정 기준은 2019년 20년 사업 결과 보고서 검토를 통해서 연구진 회의 그리고 쿠스프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팀 튜터링을 한 중앙대학교와 학생 튜터링을 한 단국대학교, 그다음에 더블 튜터링을 한 동국대학교 세 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의 성과가 다 좋게 나타났지만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했고 성적이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었고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좀 우수 사례로 꼽혔고요. 그다음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대학원생이 같이 참여해서 학생, 튜터, 멘토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고,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생 선수들하고 그 멘토 학생들과의 관계 증진을 통한 그 운동부 선문화 탈피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 및 실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좀 극대화되었고요. 비대면 튜터링 활성화를 통해서 상시적인 튜터링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었고요. 자율성을 강조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 더블 튜터링 같은 경우는 그 일방적으로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양방향 튜터링으로서 학생 선수들도 그 일반 학생들에게 운동을 가르쳐 줌으로써 멘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과 일반 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연결다리라는 것, 그다음에 전공하고 교양 수업뿐만 아니라 뭐 언어나 자격증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학점과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 좀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또 학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과 실무자의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기초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이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이 가능했고, 선문화, 저희가 말하는 이제 선문화 같은 경우는 학생 선수들이 저희가 학생이라고 부르지만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들밖에 모르고 일반 학생들을 잘 모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지만 거의 그들만의 리그, 섬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섬문화를 탈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삶의 성장을 도모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보니까 뭔가 다양한 삶의 기술이 좀 향상된 것 같고, 튜터와 튜티 간의 관계 구축에 효과가 좀 생긴 것 같고, 쿠스프의 추가 지원 요구는 이제 매일 나오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랑 연관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제 대학의 운영 상황에서는 어떤 별도의 지원이 없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가 이제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 선수들 중에 간혹 이제 정말 공부만 계속 가르쳐 주다 보면 참여의 적극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시간 확보에 있어서 운동부의 스케줄하고 어떤 스케줄을 맞추는데 어려워서 선수들한테 일반 학생들이 다 맞춰줘야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는 그 해외 사례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경력이나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알아봤고, 한 가지는 학년별 학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이제 두 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국의 미시시피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경력 생활 지원 프로그램인데 학생 선수 성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이 현역보다는 사실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라이프 애프터 스포츠 이니시에이티브라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 성장, 전문적 성장, 리더십 성장, 지역사회 참여의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전담 직원 이 존 코엔이라는 분하고 인터뷰를 하니 이분께서는 학생 운동선수가 대학 경력을 넘어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교육자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교육자나 교수의 열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과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 성장 프로그램은 학생 선수가 캠퍼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개인, 전문, 리더십 개발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계획이고 지역사회 봉사, 관계 구축 및 대인관계 강화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학생 선수들이 의미 있는 학위를 가지고 이 미시시피 주를 떠날 때 현실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뛰어드는 데 필요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사실 외국도 우리랑 학생 선수가 겪는 어려움은 별다르지 않은데 이들은 뭔가 이런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좀 그런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지아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선수 지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더 조지아 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이나 운동, 리더십, 개인 상담 등과 같은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홈페이지에서도 바로바로 그 학생 선수들이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좀 얻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학생 선수 학사 지원 센터라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넘는 학생 선수들이 그들의 학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간과 최첨단 자원을 이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업적 지원뿐 아니라 글쓰기, 경력 준비,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학교에서 저희가 얻는 시사점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어떤 수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거나 학과 단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을 때 어떤 학생 선수 학사 지원 센터를 좀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는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 선수 졸업생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각각 커리큘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팀워크, 자원봉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경력 개발, 리더십 그리고 저희가 번역을 할 때 체육국장이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스포츠실 실장님 등과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정해져 있어서 원하는 바를 조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졸업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중에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학생 선수를 연결을 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교의 차원이 아니라 미국 국립보건원 NIH하고 NCAA의 지원금을 통해서 개발된 학생 선수 경력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의 모든 학생 선수가 들어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인데 보시면 홈페이지에 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그다음에 건강, 삶 측면에서 학생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보는 시사점은 뭐냐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적 기반에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데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같은 경우는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길찾기 가속화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배양을 해주고 학생 선수가 졸업 이후에 경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지원 프로그램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하고 좀 가까운 해외 사례는 조지아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프레시맨 런 커리큘럼이라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업 요구 사항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수업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북을 만들어서 핸드북에 보시는 것처럼 한 12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핸드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니 브룩스 대학 같은 경우도 퍼스트 이어 세미나라는 거를 운영을 해서 이 학생들의 교재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차가 다 들어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열라 메리 마운트 대학 같은 경우도 퍼스트 이어 익스피리언스라 그래서 이 목차를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례 조사와 그 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현장 주최 학생 운영자하고 자문단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부 교수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현장 주체에서는 과제나 수업에 필요한 기초 소양 교육 필요하고 입학 초기에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 필요, 일반 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셨고 자문단 같은 경우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은 3가지로 정규 과목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 프로그램,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나누어 필수 교육만 이수하는 등 좀 분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해외 대학의 전문가 분들도 뭐 비슷했는데 학사관리 대학 및 대학생활 지원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학생 선수들의 관리보다 역량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 선수들 지원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특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사관리 및 대학생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학원생을 좀 많이 활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운동부 지도 교수님들도 운동부 관리 주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생 선수의 대학생활 및 진로 역량 증진을 노력해야 하고 스포츠 윤리 및 인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쿠스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 방향을 뽑아보니 결국은 학교 생활 적응 그리고 학습 능력 제고 그리고 취업 역량이라는 3가지의 추진 방향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관계적 역량 향상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시간 관리 전략이나 대학 생활에 필요한 매너와 에티켓, 커뮤니케이션 등 학교 생활 적응하는 데 1차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습 능력 제고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어떤 글쓰기나 컴퓨터 활용 능력, 학업 계획 수립 등 대학 수업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능력 제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쨌든 선수들이 은퇴를 하던 졸업을 하던 그 경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선수가 아닌 상태에서는 그에 대비한 진로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로 탐색 및 준비가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취업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3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일단은 학교에서 그 수업으로 한 학기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단기 프로그램과 학기 중 프로그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프로그램은 하루나 이틀 정도 교육기간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면 학교별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닌 경우에 쿠스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시간표나 구성 내용을 토대로 좀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이 교육과정은 약간 플랫폼이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이라는 주제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좀 힘들겠지만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향상 그다음에 스포츠 진로 탐색, 그다음에 점심시간에도 약간 서로 미션으로 리더도 정하고 제비뽑기로 조를 편성해서 점심 식사도 하고 이런 방식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의 기초로 PPT나 워드 컴퓨터 활용 팁을 좀 배우고 그다음에 성공적인 대학생활 전략을 배우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취업 능력, 그다음에 학교 생활, 뭐 취업 능력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1학년에서는 조금 이제 학교 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기본적인 걸 좀 배울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2, 3학년에서는 학습 능력을 조금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기술과 학업 능력 제고인데 여기서는 운동과 학업의 효과적인 병행을 위한 시간 관리 전략, 스포츠 취업 특강, 그리고 뭐 학업 및 운동 스트레스 관리, 경력 개발 프로그램 이런 걸 배워볼 수 있도록 했고요. 4학년은 취업 역량 제고로 해서 취업 적성도 알아보고 진로 로드맵 구성하고 스포츠 리더십 프로그램, 실전 취업 준비 전략 이런 내용을 넣어서 이제 인턴시브 프로그램을 3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학교에서 학기 중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1학년에서 대학생활 적응 및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한 학기 15차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해서 대학생활 이해하고 자원을 활용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도 형성하고 인권도 배우고 글쓰기도 배우고 이제 과제 작성하는 법 뭐 이렇게 셀프 브랜딩부터 이제 종합 발표회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보고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학습 프로그램 소개나 담당 교수 소개부터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방식은 사실은 이게 전문 튜터링의 방식을 차용할 수도 있고 학생 튜터링의 방식, 팀 튜터링의 방식을 다 학교 상황에 맞게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강의, 토론, 실습 방식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신 것처럼 좀 자세하게 차시별로 구체적으로 학습 내용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 3학년은 학습 능력 제고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학습 능력을 제고하면서 저희 학생 선수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증 취득에 초점을 맞추지만 학기 내내 그 수업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더블 튜터링의 방식을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저희가 생활이나 전문 스포츠 지도사에 대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체육 전공 학생들하고 서로 이제 운동 가르쳐주고 공부 배우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하나 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학습 튜터링과 운동 튜터링을 번갈아 하는 수업을 하나 개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주차별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다가 중간에 스포츠 직업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넣어서 학생들이 현장이나 직업에 대한 관심도 좀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이제 마지막에는 성과 보고회를 개최해서 진로와 미래의 준비에 대한 생각도 좀 발표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학년은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취업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짜보았는데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시작해서 나의 비전과 목표, 자기 분석 보고서도 한번 해보고 취업 적성, 내가 적성이 어떤지도 한번 알아보고 진로 로드맵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취업 특강에서 이제 학생 선수 출신 선배를 통해서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실전 취업 전략,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앞서서 했다면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을 위한 매너 그리고 스포츠 취업 현장 방문,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형태로 발표를 진행해보는 이제 이런 수업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라서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전략 이런 것도 좀 가르쳐주고요. 현장에서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기획력 높이는 방법도 좀 가르쳐주고요. 그다음에 뭐 복장이라든지 직장 매너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영화도 한번 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과제를 처음 할 때 제일 많은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학교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 프로그램을 기본 골자로 해서 팀 튜터링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학생 튜터링도 가능할 수 있고 더블 튜터링도 가능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텐시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운영 주체가 어쨌든 모든 프로그램이 일단 운영 주체가 쿠스프가 되거나 아니면 대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활용 방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인텐시브 프로그램의 쿠스프가 운영 주체가 된다면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 운동부 학생 소양 교육의 일환으로 어떤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대학별로 한다면 그 대학에서 학년별 학생 역량 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주 저희 학기 중 프로그램도 쿠스프에서 한다면 이걸 온라인 대학생활 역량 향상 프로그램으로 해서 뭐 프로그램 일정 시간 참여자에게 뭐 수료증을 발급하고 우수 참여자에겐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이런 학교에는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리워드랑 뭐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필요시 저희가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일단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 대학생활 기술 및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학점과 무관하게 별도로 학생들의 대학생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재정적 지원이 좀 요구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핸드북이나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면 쿠스프 학생 선수 핸드북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대학의 학생 선수 대학생활 가이드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꼭 이거를 별도로 학생 선수만을 위해서 개설이나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들에서는 사실 요즘의 대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도 대학에 들어오면 신입생으로서 알아야 될 소양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학생과 섞어서 이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그 안에서 학생 튜터링으로 운영을 하면 일반 학생들이 조금 먼저 체험해보고 학생 선수들에게 가르쳐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방식을 좀 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저희가 어렵게 어쨌든 개발한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쿠스프에서 노력을 해서 널리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스포츠 학사관리 지원 프로그램 쿠스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2년 정도 시범 운영을 했었고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대학별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현황이 어떤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학년별로 필요한 학사관리 지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유용한 강의였는데요. 그리고 2021년 올해부터는 대학 스포츠 학사관리 지원 프로그램이 학생 선수 두드림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회원대학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드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또 함께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의 발표 함께 하셨고요. 일부와 같은 형태로 이제 세 분의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순서 함께 해주신 운영위원님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웅용 쿠스프 학사 운영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질문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정훈 쿠스프 학사 운영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마지막으로 쿠스프 학사 운영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대학 스포츠 학사관리 지원 프로그램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도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먼저 하웅용 위원님부터 발표된 내용 질문이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강의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새롭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질문이 많아요. 근데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내용을 보니까 인풋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아웃풋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내용을 강의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내용으로는 좀 쓰기, 그러니까 레포트 쓰기라든지 지금 강의한 내용에 대한 걸 갖다가 그 다음에는 아웃풋으로 좀 쓰는 걸 갖다가 또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생각 좀 듣고 싶고요. 강의 평가가 뭐 한 번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좀 더 좀 많이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강의 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니드를 좀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다시 확인을 하면 그 매 주차에 약간 어느 정도의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지금 짧은 시간에 이제 다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전체 세부 내용을 다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풋이 너무 많으면 또 중간에 또 뭐 나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약간 그때 살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또 평가가 저희가 너무 많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고 저희가 수업으로 개설할 때는 원래 그 패스 페일 요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쓰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좀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풋이 많은 만큼 또 아웃풋을 기대를 해야 될 텐데 또 너무 많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면 또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이번 발표에서 저희들이 내부에서는 생각하는 게 이거 대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더블 튜터링이라고 하는 건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수업으로 이제 그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더블 튜터링 이걸
이 학과명으로 하기엔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적절한 교과목이 무엇인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이 교수님께서 그런 강의명을 한번 생각하신 게 있는지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인데 약간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더블 튜터링을 동국대학교에서 제안해 가지고 운영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 제가 2019년에 시범 사업에서 운영을 하고 2019년 말에 이제 저희는 수업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업명을 뭘로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스포츠 멘토링 뭐 이런 수업으로 일단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도 들을 수 있게 이제 수업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던 저희 지금 2, 3학년이나 4학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1학년 프로그램, 신입생 세미나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는 꼭 그게 신입생 세미나라는 제목이 아니어도 스포츠 과학과 정보 처리 이런 과목에서 좀 일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4학년에 그 취업 관련해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 취창업 세미나라는 수업이 있어요. 요즘에 진로 교육 뭐 이런 교과목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녹여서 일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명을 굳이 다 바꾸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교과목 안에서도 약간의 커리큘럼을 조정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것들을 학생 선수만 대상으로 하면 제일 좋을 수 있는데 사실 일반 학생들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신입생이 들어오자마자 어서 학생증 만드는지 이런 거 도서관이 어딘지 잘 몰라서 그들도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학생 선수랑 같이 배워서 일반 학생들이 또 학생 선수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같이 하는 방식이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전문 튜터링과 학생 튜터링 아니면 팀 튜터링과 학생 튜터링이 다 섞이는 거라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더블 튜터링 대박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생들이 서로 돕고 서로 같이 배우는 선순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하나 더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쭈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가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좀 수업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니즈를 위해서 우리가 인강이라고 하죠.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쿠스프가 이걸 제공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그 인강을 갖다가 강의할 필요가 없이 인강에 대한 해석과 의문점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대학원 정도의 학생이 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인강 만드는 걸 갖다가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또 보다 효율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중간 보고를 할 때도 이제 이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2, 3학년 프로그램에 그 학습 능력 제고 안에 그 전문 스포츠 지도사를 따는 방식을 더블 튜터링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을 제안을 드렸던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학기가 15주인데 더블 튜터링에 한 주는 운동 가르쳐주고 한 주는 공부를 배우면 사실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전문 지도사를 그 안에서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황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인강 자료가 이미 있으면 서로 받는지 안 받는지 체크해주고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는 상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대학원이 있는 체육 관련 대학원이 있는 학교라면 대학원생이 또 도와주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시너지가 좋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이게 더 대박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네, 장준 교수님의 대박 프로그램 그 아이디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스프 허정훈 의원님 질문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이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조사 내용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학년, 2, 3학년, 4학년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주로 4학년 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학생 선수들은 1학년 때는 이제 들어와서 학교 생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고 뭐 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하지만 2, 3학년부터 실제 진로와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오히려 4학년 때 되면 좀 늦은 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1학년 때는 뭐 꿈찾기 프로젝트, 2, 3학년 때는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들어가고 비로소 4학년 때는 오히려 그 뭐 인턴십 같이 실제 요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의미 있고 학생 선수들한테 좀 실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너무 공감하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사실 이제 연구자로서 과제를 맡고 책임을 맡아서 이제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3개월에 일단은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기본 틀을 먼저 갖추고 학교 상황에 맞게 이거를 조금 변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좋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1학년 프로그램에도 스포츠 진로 탐색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프로그램 중 일부분에도 진로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조금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정보 습득은 당연히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쨌든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있는 또 시간의 제한이 반드시 있어서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갖춘 상태에서 그 상황에 맞게 약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학교의 상황과 그 학생 선수의 상황에 맞춰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년별 맞춤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또 세세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질문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우리가 학사 관리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학사 관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입학에서부터 등록, 수강 신청, 그다음에 시험 또는 뭐 어떤 성적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건데 우리 학사 관리 프로그램이 그것을 담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학업의 어떤 향상, 그다음에 생활 뭐 적응, 학교 생활 적응 이런 것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 선수들의 학사 관리는 조금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시합도 나가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입학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공결, 그다음에 연습, 시합 출전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돼서 학생 선수들이 학습권과 운동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 다를 조화롭게 보장받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목표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학사관리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어떻게 녹아낼 수 있을지 가능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엄청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까 발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본 연구과제 이전에는 저희 학사관리 프로그램, 지금 이제 두드림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히 학업에만 성적에만 초점이 좀 맞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 대학생활 기술이나 그다음에 진로 역량에도 관심을 좀 기울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심층 면담이나 자료 조사를 통해서 만든 3가지 방향이 학교생활 적응, 학습 능력 제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 역량 강화 이렇게 3가지를 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이 다 녹아져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제시한 프로그램이 단시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직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고 또 맞춤형이지만 모든 학교의 상황, 그다음 모든 학생 선수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는 학생 선수 대상 이런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국내 학생 선수의 학사 관리를 포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 대학 학생 선수들을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본 연구에서 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들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어쨌든 개발한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
퍼져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쿠스프의 학사관리위원분들 그다음 직원 선생님분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더해진다면 좀 더 발전된 이제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들어봤습니다. 워낙 학생들이 우리 선수 학생들이 처한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학사 관리 좀 특별하게 운영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쿠스프와 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정훈 위원님 마지막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발표에는 여러 스포츠 문화가 선진국인 나라들의 이런 학사관리 지원 프로그램 모델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잖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여러 모델 중에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델이나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있는지. 사실은 이제 제가 되게 해외 조사를 다양하게 했는데 딱 느낀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외국의 학생 선수들도 처한 상황이 우리 학생 선수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이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쨌든 선수들이 처음에 학교를 들어오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약간 여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저희 학과는 이제 학생 선수들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좋은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1학년 선수들이 제일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학교를 들어와서 학교 생활하는데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막 괴로워하고 막 심하게 막 원형 탈모가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상담을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 아니 대학교 들어왔는데 원래 고3 때 그 고참이다가 1학년이 갑자기 돼서 그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대학교 들어가면 놀 줄 알았는데 못 놀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계속 해야 되니까 놀 시간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은 고3에서 아직도 대학 가면 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버퍼링을 해줄 수 있는 뭐가 없어서 더 힘들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저는 꼭 하나를 꼽으라면 그래도 신입생 그 세미나 같은 수업이 제일 먼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오면 놀 줄 알았는데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쿠스프 학생 함께 두드림 프로젝트 행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 되고 계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쿠스프 학사운영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역시 연구 내공이 깊으신 교수님이시라 아주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쿠스프가 시행하고 있는 운동선수 학사관리 지원 프로그램은 아마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촉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가는 이런 과정이 정착이 되려면 사실은 쿠스프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그 지원 가지고 전 대학으로 확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 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저희 학과에 학생 선수만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고민보다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서 뭐 좋게 봐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내부에서도 말씀하시고 외부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생각보다 열정이 되게 필요한 종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람을 갖고 하지 않으면 어렵긴 한데 이게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지 않고도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연구 과제의 결과를 보면 학교 상황이 다 어려워서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좀 희망을 본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새로 개설하지 않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수업에서 일반 학생들도 들을 수 있게 하면서 그들이 학생 선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활용을 하면 1차적으로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대학원 수업도 같이 그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뭔가 수업을 만들면 팀 튜터링도 동시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어느 정도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약간의 수업을 기존의 수업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중복되는 질문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학생과 이 선수가 이 더블 튜터링이 가장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크다고 하고 심한 경우 아까 대박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게 이제 학과목으로 배정이 되지 않으면 이 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경기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수들은 1차적으로는 경기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더블 튜터링을 학과목이 아닌 경우에 시행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거를 일주일에 구체적으로 몇 번 정도 또 한 번 하게 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할까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제가 판단하기에 요게 좋다 하는 사실 시간은 이론 2시간, 실기 2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공부도 배우고 매주 수업도 가르쳐주고 하는 약간 이론 2시간, 실습 1시간에 3학점짜리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으로 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은 한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프로그램 정도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 개선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더블 튜터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동국대학교가 어쨌든 작년에 축구부가 우승 2회, 준우승 1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더블 튜터링 때문이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도 축구부 감독님께서 그냥 인터뷰를 하신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이 멘토링 말씀을 하셨어요. 그 튜터링 말씀을 하시면서 동국대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수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자신감도 높아지고 팀워크도 좋아지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져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는 인터뷰를 다른 잡지, 축구 잡지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게 감독님들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잘 알리고 홍보를 잘 해서 여기에 참여했을 때 학생들의 이런 어떤 운동 경기력 측면에서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리면 사실 시간을 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단지 이렇게 튜터링을 함으로써 선수들이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연습을 해야 되는 시간을 뺏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뭐 선수들의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유대, 교류 이런 것을 통해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질문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이 스포츠 리더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 게 대학 때 시절에 운동하면서 공부한 학생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대통령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많은데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선수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사회적 적응 역량이 된다면 이 학사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앞으로는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어떤 방향으로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좀 안착이 된다면 학생 선수의 글로벌 스포츠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지 혹시 생각 있으신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이 오늘 굉장히 다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는 결국 일반 학생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더블 튜터링을 하면서 학생들을 봤을 때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을 때 보니까 일반 학생들하고 전혀 교류가 없던 아이들이 교류가 생기면서 그 친구들이 시합도 많이 보러 오고 경기 결과에 관심도 갖게 되면서 내가 아는 이 선수가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이 학생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류를 일단 터놓으면 창피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예를 들어서 더블 튜터링이라고 할 때 저희가 지금은 학생 선수들이 공부가 부족하니까 얘네를 도와주려고 더블 튜터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더블 튜터링을 하면서 일반 학생들이랑 같다면 일반 학생들에게 선수에게 운동을 배워볼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이지만 약간 목표를 조금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간다면 일반 요즘에 사실 대학 스포츠에 시합 언제 하는지 뭐 경기가 어디서 열리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학생 선수들이 지도 능력을 좀 미리 경험해보고 뭐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약간 이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변 들어봤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시도한 더블 튜터링에 대한 관심과 또 성과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 함께 하셨습니다. 정준우 교수님께서 워낙 또 칭찬을 많이 들으셨네요. 연구 내공이 굉장히 두텁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이 지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한 대학 스포츠 학사관리 지원 프로그램의 맞춤형 프로그램 도출을 위한 연구 발표와 토의를 함께 하셨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학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또 고민해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아주 유의미한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쿠스프 학생 선수 두드림 프로젝트 Do Dream With You 두 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2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두 분의 발표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과 이 답변으로 인해서 더 풍부하게 이번 시간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학생 선수 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또 학사 관리 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쿠스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학생 선수와 또 이 대학의 운동부 그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또 서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쿠스프 회원대학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오늘 준비한 행사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셨죠? 향후에 더 좋은 자리에서 또 뜻깊은 대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생중계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앞날의 건강과 행운,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